또 무엇보다 최근에 리플 원장에 최초로 탑재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능도 너무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클로우백이라고 하는 기능이거든요. 이제 뭐 금융사에서 돈을 보냈다가 다시 환수하는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어떤 블록체인도 이 환수하는 기능이 클로우백을 탑재한 블록체인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번 사이클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뭐 올해나 혹은 내년까지 리플의 원화 가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리플은 그 암호화폐 3대 특성인 탈중앙성, 보안성, 확장성 중에 확장성을 확보하려고 탈중앙성을 좀 포기한 것 같은데, 단순한 속도 외에 외적으로 또 뛰어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이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 자체가 뭐랄까요, 다방면으로 좀 다재다능한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XRP 레저라고 하는 그 레이어 1 블록체인은 사실상 퍼블릭 블록체인이면서 탈중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탈중앙성을 놨다라고 하기도 또 되게 애매모호하고, 또 이제 그 와중에 또 그들끼리 프라이빗 레저를 통해서 CBDC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 플랫폼이 활용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뭔가 손을 잡는 유착 관계를 또 보게 되면 또 확장성을 굉장히 확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적인 속도만 보게 되면은 XRP도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비해서만 빠른 거지, 사실상 XRP보다 더 빠른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도 워낙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국제 금융 기구죠. 뭐 BIS 국제결제은행이라든지 뭐 IMF 뭐 국제통화기금, 뭐 세계은행, 월드뱅크, 뭐 이런 어떤 국제금융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메시지 표준 자체가 ISO 20022인데, 거기서 지금 채택한 기술 자체가 리플사에서 고안한 분산 원장 기술, 디스퓨트 레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DLT 솔루션과, 두 번째로 2015년에 리플사가 만들었던 인터 레저 프로토콜,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기술적 측면을 완전히 그 국제 금융 기구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만큼 확장성, 글로벌 포용성,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상호 운용성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이, 저는 XRP가 충분히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플의 그 거래 처리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잖아요. 그래서 네. 초당 1,500건의 트랜잭션, 그리고 또 이제 수수료도 되게 저렴한데, 네. 친환경적인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금융 시스템에 어떤 의미를 주는 거죠? 네, 일단은 뭐 당연히 금융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쓰이려면 뭐 속도도 빨라야 되고 채굴이 되지 않으면서 좀 친환경적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모로 좀 뭐 탈중앙성이라든지 보안성이라든지 확장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갖추고 있어야 될 텐데, 뭐 여러 방면에서 사실 XRP가 그런 부분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속도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뭐 솔라나라든지 뭐 아발란체라든지 폴카닷, 이런 플랫폼들도 충분히 더 빠른 트랜잭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 ISO 2002라고 하는 새로운 메시지 표준과 같이 가고 있는 코인 자체가 리플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코인으로 쓰이는 XRP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봤을 때 XRP가 좀 충분히 그런 금융기관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최근에 리플 원장에 최초로 탑재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능도 너무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클로우백이라고 하는 기능이거든요. 이제 뭐 금융사에서 돈을 보냈다가 다시 환수하는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어떤 블록체인도 이 환수하는 기능이 클로우백을 탑재한 블록체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금융 기득권 세력들이 리플 원장을 필두로 한 리플 네트워크를 쓰기 위해 이런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좀 하는 게 아닐까.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으로 뭐 리플의 기술진들이 일을 잘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그들이 만든 표준과 연결이 되고 트랜잭션도 빠르고 채굴도 안 되고, 이런 클로우백 같은 기술적인 부분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 금융 인프라가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한 리플 네트워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리플의 총 공급량이 네. 1,000억 개로 제한돼 있고, 그리고 이런 발행 방식이 리플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될까요? 네, 1,000억 개라고 하는 수량은 사실 너무나 많은 수량입니다. 우리 비트코인만 미뤄봤을 때도 뭐 1억 개가 채 안 되죠.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1,000억 개라고 하면 사실 너무나 많은 수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과언이 아니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객관적인 사실과 지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억 개는 일단 뭐 XRP 투자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시선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XRP라고 하는 그 코인 자체가 스위프트 망 자체를 정말 대체할 수가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온다면, 또 최근에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이라든지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이런 스위프트의 뭐 15% 정도의 시장 규모를 차지할 것이다. 또 리플의 회장은 결국에는 이 스위프트 망을 대체할 것이다. 우리는 공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스위프트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따져본다면 사실 1,000억 개라는 수량은 굉장히 부족한 수량입니다. 앞으로 2030년 시대에는 뭐 모든 것을 코인으로 사고 파는 그런 시대에 다 그런 게 스위프트 망으로 연동이 될 텐데, 그럴 때일수록 XRP가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이제 소각이 그만큼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만 생각하면 XRP에 대한 어떤 소각량은 더 커지겠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가치 반영은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XRP의 하위 단위인 드랍 단위 100만 분의 1로 쪼개질 수 있는 그런 포텐셜도 먼 미래에는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쯤 되면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저도 이제 비트코인 15억 간다라는 책을 썼잖아요. 네네. 맨날 물어보면 결국 마지막은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 15억 가요인데 네. 좀 궁금한 게 뭐 이번 사이클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뭐 올해나 혹은 내년까지, 그다음에 또 한 5년 뒤, 그리고 한 10년 뒤쯤에 리플의 원화 가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네. 돈몽나님이 써주신 이 비트코인 15억 간다라고 하는 이 책은 저도 이거 5년 안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10년 안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 네.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5년에서 10년 정도. 뭐 사실 우리가 일개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 자체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산도 뭐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이 채택이 될 거고, 뭐 IMF에서도 최근에 또 국제 수지에 반영한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런 것만 미루어 봐도 저는 충분히 이 비트코인이라는 친구가 외환보유고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실물 금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잠재성을 보고 있는데, 뭐 XRP 같은 경우도 뭐 올해와 내년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고, 하지만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15억 간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병렬적으로 말씀드려본다면, 방금 언급드린 리플의 CEO가 5년 안에 스위프트 망을 XRP가 약 14% 정도는 점유할 수 있다,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 스위프트 시장 규모를 생각하고 리플렛이 들어가서 유틸리티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포텐셜을 정말 적용한다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300 정도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300면 원화로 얼마일까요? 대략적으로 한 40만 원 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XRP 가격이 한 4,000원 정도 되잖아요. 한 $3 정도인데 100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5년 뒤에 한 100배 네.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 XRP 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전달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 방금 얘기해줬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5억 간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10배 가요가 아니라 지금 금의 시총과 비교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자산의 규모에 비트코인을 넣어놨거든요. 아직 네. 비트코인 시총이 전 세계 자산 1%도 안 되다 보니 그 지위에 1% 2%만 올라가도 10억, 20억, 30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제 금융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넣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안에 포트폴리오에 3% 정도만 들어가도 비트코인이 지금 쉽게 10억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유동성이 공급되고 시총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 통해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의 금융사들도 이거를 언급은 못하지만은 되게 많은 은행들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러브콜을 받고 있냐면, 그 은행들은 초고액 자산가들이 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면 이제 통장에 현금이 100억 이상 있는 뭐 골드 멤버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분들 앞에서 비트코인 강연을 좀 해달라라는 데도 있고, 그리고 모 땡땡 어디 그룹의 그 회장님이 뭐 개인 자산을 관리해달라, 저한테는 아니고 저 되게 친한 형이 있는데 자기 이제 아마 그 회장님 그 자산을 관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그분이
그 정통 금융이 아니라 크립토 시내에서의 대표님한테 부탁한 거면은 점점점 그런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비트코인을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비교했을 때 15억인데 지금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스위프트망이 14% 정도 되는 규모로 올라온다면은 이 정도 간다라는 거에 저는 격하게 동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님 책을 통해서 그 독자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좀 가져갔으면 좋을까? 네. 좋은지. 사실 뭐 이런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리플 빅뱅 뭔가 막 리플 혼자 막 다 금융을 제패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XRP뿐만 아니라 또 XRP랑 뿌리가 같은 스텔라 루멘이라든지 뭐 금융권 내에서 활용되는 JP모건의 오닉스 블록체인 최근에 이제 키네식스로 리브랜딩이 됐거든요. 또 무역 금융을 하는 네트워크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각각을 담당하는 이런 영역에 블록체인이 들어오면서 상호 공존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 뭐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투자한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결국에는 뭐 갑자기 단타를 치고 롱 물량, 숏 물량에 막 배팅하고 이런 되게 리스키한 상황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말 리플이라는 이 코인이 어떤 회사로부터 시작됐고 그 회사에 대한 비전이 무엇이고 초기 투자자가 어떤 VC들이 붙어 있고 어떤 유틸리티와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이런 어떤 내재 가치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정말 진정성 있는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큰 돈을 한 번에 넣기보다는 DCA라고 하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적금식으로 좀 천천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우리 은행에 적금 붙듯이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총 큰 3대장이라고도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XRP 코인이니까 한번 잘 공부하시면서 진정성 있게 진득하게 한번 묵묵하게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같이 좀 전달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